반갑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날이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10월 9일 날 할 때도 아주 힘들게 출발했는데 그만두는 날도 아주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교식 공부할 때 운 7기 3이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운이 70이고 실력이 30이다.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고 있습니다. 운이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운이 좋아서 다 버티다가 어저께 능력 부족으로 파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파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올해 이제 12년 차 그러다가 어지간히 한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하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는데 역시 원내대표가 제일 힘들었다. 법사위원장 대표가 한참 여야가 격돌할 때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를 다 해보고 위원장도 해보고 우리 양규백 수석처럼 원내 수석을 잘하지 못했지만 저도 원내 수석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원내대표가 가장 힘들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가 힘들었냐 하면은 개인적인 능력도 좀 부족했지만 당내 소통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고 여당과 소통 쉽지는 않았는데 제일 근본적인 건 정치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가 좀 클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중간중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치 1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정치개혁의 알파의 오메가가 뭔가. 우리는 실험 정당을 많이 해봤어요. 공천개혁도 체육관 선거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또 위에서부터 또 당 개혁은 뭐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야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이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치인들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4년마다 늘 상당한 폭으로 변화를 가져왔어요. 45% 이상을 물갈이를 늘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격화소양이다. 정말 가려운 데를 가죽신을 신고 긁어주는 거에 불과하다. 정말로 갈아야 할 건 제도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늘 정당 개혁은 선거에서 지면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그게 당면 과제입니다만 선거에 지면 개혁입니다. 이기기 위한 개혁 아닙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개혁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자기 진영의 승리를 위한 개혁에 불과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대통령께서 작년에 국가 대개조했지만 하나도 개조된 게 없잖아요. 정말 국가 대개조는 권력 구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구조는 세 가지 독점이 있는데 권력 독점과 자본 독점과 기회 독점, 이 세 가지 독점 사이다. 대한민국은 승리하면은 또 돈 한 번 벌고 대기업이 되면은 또 한 번 출세하면은 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이 잘 놓질 않아요. 그 독점을. 세 가지 독점이 승자 독식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가고 있고 승리한 사람이든 패배한 사람이든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생각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권력 구조에만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적 측면에서 승자 독식 구조, 대통령 우리나라와 같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통이 거의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저도 만나보기도 하고 여당으로부터 짧지만 4년 해보고 야당은 지금 7년 하고 있는데 청와대 권력 구조 자체가 소통에 친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측근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요나 정치는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 거의 제왕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대통령께 그 점을 진솔하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느낄 때는 또 늦어요. 한 4년차, 5년차, 야, 이 대통령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구나. 구조를 좀 바꿔볼까? 개헌해볼까? 그 다음 후보가 있어서 어렵게 된다. 경험적 측면으로 제가 충분히 많은 선배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눴고, 작년에도 150명이 넘는 분들이 여야 개헌해보자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200명이 넘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나라다. 연조 개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알려야 되고, 국회의원을 바꿔봐야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 여당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는 여당 의원이지, 여당의 가불병정, 야당 의원이냐, 여당 의원이냐, 이 차이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청와대 거의 대변인 노릇, 야당 투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나라. 어떤 분이 새로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건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많은 언론에서 정치 학자나 국민들께서도 사람만 갈아치우자, 그거는 예전에는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그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첨언하면 OECD 국가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제가 헌법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책에서 배운 것보다도 실제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책도 몇 권 썼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취약한 권력 구조, 그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매여서 모든 걸 맡기는 나라가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철저한 연방 국가다. 그리고 또 우회 중심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하는 정종섭 장관이 대통령제를 전공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책도 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립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일찍이 60년 전에 칼 리벤슈타인이라는 독일 학자가 얘기했고, 또 프랑스의 디베르지에라는 학자 다 5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제는 그 DNA를 수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아주 폐쇄적인 미국만의 제도다 하는 건데, 우리 다 누구나 미국의 대통령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국가의 의장입니다. 프레시던트. 그래서 입법례로 보더라도 이 권력 구조를 거치지 않고 어떤 정치 개혁을 해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아주 미봉책 중에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점은 제가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려고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7번, 8번 합의서에 쓰고 했지만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취약한 권력 구조,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만 5천 불이 넘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구조는 아주 삼류국가에 그저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또 국회의원 한 사람 잘 뽑아서, 아니 지도자가 백성들입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판단에 맡깁니까, 나라를. 저도 원내대표를 했지만 130명 의원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분들 전화가 잘 안 꺼지네. 이제 뭐 원내대표, 당대표가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
평준화라면 좀 이상하지만 다 똑똑합니다. 그저 똑똑한 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그 중에 선택하고 토론해서 그런 몇 심정에 불과하다.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망기칠람 하듯이 뭘 얼마나 많이 하신다고. 훨씬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도 제왕님 노릇을 하려고 할 거예요. 조용해. 국민들이 나를 1인자로 뽑아줬어. 말 안 해도 그렇게 밑에서 만들어줘요. 각하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서 가장 이게 개헌 특위도 만들지 못하고 내가 물러가는 정말 그 절망감을 느끼면서 또 자괴감을 느끼면서 물러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에 했던 유승민 대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도 했잖아요. 오 대표 물러나는데 개헌 특위를 이렇게 밀어들이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만한 정치인도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저랑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제가 내용보다도 정치는 형식 합의가 중요하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거, 싸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여야가 싸우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저께 해보려고 했지만 저희 내부에서부터도 제가 능력 부족으로 내부에 어저께 또 대법관 직권상정이라는 또 이렇게 날벼락을 맞아서 근데다가 내임덕 하루 남겨놔서 잘 이걸 갈 수가 없었어요.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계의 알파의 오메가가 뭔가 한번 우리 정권 유능한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해서 기사를 잘 좀 본질적으로 사람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도도 아주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VIP실을 이용하라고 또 내려놓기 이것도 좋은 거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야당은 늘 덤비면서 싸워야 됩니다. 여당은 늘 방어해야 되고 선거가 모두인 이런 나라 물론 다른 나라도 선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선거에 한번 지면은 당이 완전히 와야 되고 이기면 선거 결과만 갖고도 다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 이거는 정당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무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 정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원내수석도 좀 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이따가 이렇게. 봄날에 꽃이 피고 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취재에 아주 열중이신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많은 공부를 배우고 느끼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특히 매 취재 순간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젊은 기자들의 그 눈망울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년 전에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은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 서구 유럽에서도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불과 한 60,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운동하면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년 전 그 전 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역사는 발전했고 또 전진해 나갑니다. 저는 언론과 국회는 양 바퀴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바퀴로만은 전진할 수가 없고 옷만 그립니다. 양쪽이 서로 간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양축이 원만하게 이렇게 양쪽이 굴러갈 때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 있고 정치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선에는 비린내가 있고 풋나물에는 풋나물이 나야 됩니다.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람에는 인간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저는 정치가 여러 가지 뭐 정치학자 숫자만큼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실천이다. 인간 냄새다. 저는 우인권 원내대표를 모시고 일을 하면서 그 인간 냄새의 철학과 그 공부를 배우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분을 모시고 이해하십시오. 이분을 모시고 노를 모델로 삼으면서 앞으로 정치를 더 전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정치를 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좀 작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우람한 나무가 크고 작은 나무가 같이 있어야 산이 울창한 숲이고 들에는 100가지 꽃이 어우러져야 그 들이 아름다운 건데 이것은 갈등과 대립을 끊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모시고 일을 7, 8개월 해오면서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현안과 여당과의 그 대화일지라도 지극정성을 다하자. 지극정성을 2%도 부족하면 상대방이 감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하고 이렇게 백브리핑이나 브리핑을 하면서도 어떤 A라는 기자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그 기자한테 눈길을 주고 손을 잡으면서 그 장담을 바로 보내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7, 8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극한 대결을 표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면서 상생을 정치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일본 속담 중에 후회는 항상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는 것이라는 그 일본의 속담이 있습니다만 보람도 적지 않았지만 아쉬움도 내가 상대 당한테 이 말을 이렇게만 좀 표현했으면 이게 좀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보통 언론인들하고 한 30통화 통화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00통 이상 통화를 했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회의가 바로 안 들어가면 거의 기자들한테 다시 전화를 제가 못 받으면 홀드를 해주든가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후임이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망했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저는 계속 이어져 가고 그 마음의 서로 간에 이치를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역사의 정신은 정치에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후임도 그렇게 해주시기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제가 국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인군 체제가 여야의 추대해동의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세웠다는 데는 저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과감히 앞에 나서서 싸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새로운 국회상 정립에 저는 어떤 이정표를 저는 세웠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뭐 세월호 특별법이랄지 12월 2일 날 기한 내 국회에 처리된 거 무엇보다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양구 원내대표나 유승민 대표가께서 어떤 현안에 있어서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타협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은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수석 인사하면서 맹자에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하라는 말을 천마디 했습니다만은 주변 위치와 때와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단결과 화합만큼 저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인하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기자님들하고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특히 경내에서 보면은 허심탄회하게 따뜻한 눈길로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표님 감사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 뭐. 네. 언론 후배들이. 네,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영근 대표님 그리고 원내부대표단의 발언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2차 투영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좀 당의 지지율은 여야가 큰 차이 없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언론계 선후배들께서는 이거를 하나의 우영근식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거가 대한민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평해주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5시간 있으면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영근 대표님을 모시고 있으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